망미동 쪽에는 복지 서비스 같은 거 수요자는 많은 편인데 그 행정 서비스는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좀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역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도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거지 주차장 만들어졌을 때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많이 떨어지더라. 주차장 위에는 다른 걸 쓸 수 없다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데 이 부분을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그 우리 장수영 의원님께서 망미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구에서 망미 1동에 있는 그 주거지 주차장 1개소를 우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이 공존하는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어서 그 앞부분에 있는 또 주거지 주차장에는 주차 타워를 해서 또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고자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상 부지입니다. 저희들 뭐 예산도 투입할 여력도 있고 합니다만은 부지 물색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장수영 의원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만은 앞으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생활 레소시를 접목시켜서 해나갈 계획이고 또 주차장뿐만 아니고 뭐 경로당이라든지 등등을 소규모라도 같은 효율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생활 레소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거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주거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이제 다른 용도로 같이 다른 예산도 같이 포함돼서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생활로 레소시로 같이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생각할 때도 그 망미단길 중심 상인들 임차료 부담 가중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상인들 임차료가 부담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금 저렴하게 상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9월쯤에 상생 협력 플랫폼 공공임대 상가를 지금 준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래 또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라든지 임차인 그 상생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계속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망미단길 작년에 했던 이 상황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 장기간에 플랜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상가 운영에 있고 이제 운영 주체별로 있는데 거기에 계신 뭐 지주분들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나 그런 분들도 이제 같이 협력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플랫폼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드리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미 접근을 해서 임차인 중심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임대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임차인 위주로 저희들이 그 추진을 했다 하면
내년에는 임대인 위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들이 저희들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이야기하고 또 당부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안내문도 배포하면서 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단은 그렇게 모집을 할 겁니다. 또 그분들 위주로 어느 정도로 임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성할 수 있도록 그런 동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영구에 계신 분들, 오래 계신 분들은 수영구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인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설득을 해가지고 마을 발전,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다면은 지원 대책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좀 많은 제가 격려 드리면서 열심히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수영 나들길 태버거리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9년도 7월부터 해서 22년도 11월 이번 달까지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도 도심 보행길 조성 사업 공모 사업의 업무에서 10억이라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시도에 보면은 지금 이제 수영 나들길 이제 도심 보행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서 원래는 여기 조그만 골목 해가지고 하나 네네.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거기도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이제 통행도 모양이 막아놓은 상태가 네네네. 있습니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책으로 혹시 다른 게 있는가요? 이게 지금 길이 보행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하류세강에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저희 측에서 하든 고령세강 측에서 하든 서로 협의해서 그 보행 도로를 다 완벽하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는 상황에 공사가 늦어지고 완공 늦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도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좀 환경을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게 있고 제가 앞으로 추진할 때도 앞으로 남은 사업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많이 해주시고 연말에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택트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람이 모이지 않는, 직계가지 않는 언택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19년도 예산에는 이제 4천만 원 책정되어 있었고 2020년도 예산에는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수영구 요소에 예를 들어서 수영사족공원에 어떤 게 초청 가수를 저쪽에서 KN에서 준비를 하면 거기에 우리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들로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뭐 비콘에서 할 수도 있고 수영사족공원에 할 수도 있고. 이제 작년 행감에도 제가 부산시에서는 부산 불꽃축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수영구에서 하는 이제 카운트다운 퍼포먼스도 불꽃 발전하고 바다 위에서 어느 정도 진행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축제로 인한 우리 수지 생태계 등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 결과를 받아보면 대기질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농도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질 영향 평가도 이제 시행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조금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 불꽃축제가 지소가 되어서 사실은 시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불꽃축제 영향 평가 이런 것들 앞에 대기 평가 이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 환경 파괴 없는 친환경 축제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권민은 야간 연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요일이 매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거든요. 가정의 날에 보통 다른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가정 날이라고 좀 조기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 가정의 날에 저녁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뭐 요일은 어떤 가족 사랑의 날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이거는 뭐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냥 서비스하는 차원이니까 요일 이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는데 네. 관행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 여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조그만 것들도 우리가 신경 쓰는 그런 이제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의회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용구라운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수용구청이 많은 관계부서들이 많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획관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은 협조를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을 하고 뭐 어떤 또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면서 그 장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문화오감길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횡단보도문 등 관련 부서가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는 소중한 시설인 자원인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비콘 그라운드 안에는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용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수용구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역의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좀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수용구에서는 이제 목전 예비비에 대해서 편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건의드렸던 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서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정을 만들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초기 연도에는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차후로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조금 검토한 내용대로라면은 정례적으로 이렇게 적립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시스템상 일반 예비비와 재재난 목적 예비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의 우선 편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적절하게 기금이라든지 적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이제 이 기금을 이제 조례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광역시 수용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2010년 6월 3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의 지원에 관련돼서 하는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요? 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폐지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조례안에 맞춰서 그 시책을 발굴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 보면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이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적정 인원이 50에서 7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용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희 드림스타트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지금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1인당 50 내지 70 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수용구에서는 68케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인당. 되도록이면은 적정 인원을 꽉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뭐 추후에 뭐 이런 종사자들을 위해서 좀 인원을 증가를 한다든지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이 68케이스가 고난도 사례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례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의 종결을 하는 아동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그 사례관리사가 더 필요하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똑 문화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이 이제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통신사 SKT만 이제 예. 가입한 사람만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KT나 아니면 타 통신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시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확대해 달라고.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상으로 지금은 당장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해서 기반이 구축돼 있는 시에 다른 통신사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산시에 이제 적극적 건의해서 확대를 이제 지원받을 때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수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검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추진 종합 대책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및 모니터링 강화라고 된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 18년 자료에. 근데 올해 계획에 올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추진 행계 중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이라든가 모니터 강화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대기오염 측정망은 부산시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흐름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저희 군은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다면 기존 설치 되어 있는 한 군데 외에는 설치를 할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약 중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추진 자체가 실질적으로 17년도, 18년도에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계획들을 더 세세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몰아쳤던 것까지 다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그 폭우가, 집중폭우가 가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람에 모래마대가 이렇게 좀 부족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대책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지금 매년 집중호우식이나 그 태풍 예습하기 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는데 충분히 좀 확보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습 진수지에 좀 더 군데군데 필요한, 이번에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필요한데 모래마대를 사전에 좀 많이 비치를 해놔가지고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 모래마대 같은 게 이제 상황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또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아직 그게 길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도심 미관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수고도 좀 신경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지금 이제 우왕사 쪽에 이제 시설 복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우왕사 일원에 좀 지체될 수 있는 게 이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에 대한 철거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사 때 복구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할지 좀 이렇게 고민을 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제 수영구에서 지도 점검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민원 대응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 관리라는 게 주민들 자치 관리의 성격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자치 관리하는 데의 최소 기준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체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부 분쟁의 문제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사실은
직접 개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뭐 담당 기관이나 이런 건 없는가요? 주민들 분쟁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주민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외부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법 기준으로 의해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제 자료를 받으면서 이제 위원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받은 자료 중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근거한 사항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분쟁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 또 요건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하고 오수화간하고 분리가 된다면요. 분리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해소하고 안 좋은 물하고 조그맣게 깨끗한 물하고 분리해서 나가는 건데 정화하기 위해 나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우수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이나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우수다오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망미동, 수영동 이런 지역의 우수도 나중에는 비점 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첫째 요건은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가 뭐 사유지든 공유지든 일단 확보되고 두 번째는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필요한데 어쨌든 적정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떤 분류 시기에 어떤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면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한전 지중화 사업이 이제 수영 강변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정비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조그맣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시적으로는 이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좀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구도, 즉 이면도로나 집산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게 보도가 안 나오고 보도에 또 변압기도 올라와야 되고 이런 이면도로상에는 사실은 하기는 지하도 시설물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작물이나 돈, 협소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보도상의 어떤 주거 환경상의 전주로 인해서 불편함, 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어떻게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민원 상황 대응한다든가 좀 그런 불편한 상황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